했는데요. 그래서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전 중편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진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대에서 이제 대학 과정을 하고는 있지만 사업장에서 조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고민해봤을 때 홍보고 선정 방법이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제를 잡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정량성 평가를 통한 사고대비 물질 호흡보고 선정 방법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서론, 분석 및 결과, 그리고 결론 순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업장에서 많은 종류의 케미칼을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초만 해도 트리클로로메탄에 대한 중독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노동부 발표 2021년 3월 말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중독사고가 전년도 대비 57%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고를 막기 위해, 중독사고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엔지니어링 솔루션으로 이렇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적합한 보호구를 선정하고 착용을 독려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쉽고 간단하게 중독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호구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포샤 방법과 이제 안전원에서 제공해주는 보호구 선정 방법 이 두 가지를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확하게 측정 대상 물질과 미측정 대상 물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가이드를 진행하고 있고요. 안전원 같은 경우에는 사고 대비 물질별로 보호구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포샤 방법이나 안전원 고시 모두 작업 환경, 이제 환기 조건이라든지 설비 조건 등이 이제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호가 선정이 되고 있고요. 이제 현장에서 화학물질 노출됐을 때 이제 작업 환경에 따라서 노출되는 농도가 달라진다는 거는 이제 모두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업 환경이 조금 반영된 상태에서 보호구를 선정하는 방법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작업장의 작업 환경을 반영하는 호흡보구를 선정하는 방법을 좀 공부를 하였습니다. 연구의 절차 및 방법은 이제 보여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국내 보호구 선정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호흡보구 선정 기준을 조사하고 검토하였고, 이제 근로자 설문을 통해서 보호구 착용에 대한 인식도를 좀 조사를 하였습니다. 사례 연구를 통해 실제 작업 환경을 고려한 노출 농도와 그리고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비교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연구한 방법을 통해서 호흡보고 선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제 호흡보고 선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포샤의 방식이고요. 크게는 측정 대상 물질과 미측정 대상 물질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 측정 대상 물질은 작업 환경을 측정하고 측정값을 확인하고 이 측정값을 노출 기준으로 나눈 UAB를 선정합니다. 그 UAB에 따라서 활당 보호 개수를 선정하고 호흡법을 선정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예시로 톨루엔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업 환경 측정 결과가 1500ppm이 나오는 경우 노출 기준이 50ppm으로 나누게 되면 UAB가 30이 되고요. 이 UAB 기준으로 활당 보호 개수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30 이상인 활당 보호 개수인 비전동식 전면형 마스크 이상을 이제 착용해야지 올바른 보호구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미측정 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 H 코드, 이제 건강 유해도 부루를 확인을 하고 측정하는 화학물질의 양 그리고 끓는 점을 통해서 휘발성을 확인합니다.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건강 유해도 그리고 사용량 그리고 단순 끓는 점에 의한 휘발성을 표로 제시했고요. 이 표에 따라서 호흡보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에 대한 방법인데요.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는 사고 대비 물질별 호흡보를 지정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메탄올을 취급할 때에는 전면형 송기형 마스크 이상을 이제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면제 조건은 국소 배기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호흡보호에 대해서 착용 면제를 주고 있습니다. 구배 방식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국 HS 기준을 확인해 보았고요. HS 기준은 포샤에서 주고 있는 가이드랑 거의 유사한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대상 물질을 포샤에서 가이드하는 거랑 똑같이 이제 측정 값을 확인하고 노출 기준으로 유액을 나눠서 활당 보호 개수를 통해서 호흡보호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미측정 대상 물질도 거의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먼저 이제 건강 유해도 H그룹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작업의 온도,
사업 증기압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는 저희 포샤랑 다른 점은 저희는 끓는 기준으로 그 휘발성을 나누지만 HS 기준은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끓는 점과 작업장의 온도에 따라 휘발성을 고, 중, 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작업 환경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이 표는 포샤에서 가이드하는 거랑 동일한 표지만 이 표를 사용할 때 휘발성에 대한 거는 작업장의 온도까지는 이제 고려가 된다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트리스를 통해서 활당 보호개수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호흡보호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선행되었던 연구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였고요. 첫 번째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연구에서는 물질 정보 노출 변수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 정보는 분자량, 증기압, 용해 등이 들어갔고요. 환기의 유무까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HIS-R이라는 노출 농도 추정 프로그램, 이게 환경부 쪽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출 농도를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추정된 농도로 활당 보호개수를 선정하고 호흡보호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이제 허용 기준 대상 물질 13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통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처리를 한 결과를 가지고 활당 보호개수를 선정하고 보호를 선정을 하였고요. 이 마지막은 화물질 안전에서 발표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물질의 유해성 등급, 독성과 증기압으로 물질의 유해성 등급을 나누고 설문을 통해 작업자 설문을 통해서 작업 유해성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유해성과 작업의 유해성을 매트릭스화해서 이 매트릭스별로 보호구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전의 선행 연구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호구 선정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작업장의 환경을 반영한 호흡보호 선정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반영한 내용이 여기서 환기를 시키냐 안 시키냐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케미칼을 취급을 하실 때 노동자들이 노출되는 정도는 작업장에서 얼만큼 환기가 되는지 국소배기 장치가 얼만큼 효율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이런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분자량과 증기압이 필요하고 작업장의 조건을 확인하는데 환기 속도라든지 노출부의 크기, 그리고 국소배기 장치 표지 효율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화학물질의 정보와 작업 조건을 확인해서 노출 농도를 계산을 하고 이 노출 농도에 따른 활당 보호개수를 선정해서 보호구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노출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 영순 외에 5인이 공역한 화학안전공정 독성 증기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계산 식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팩터로는 환기 속도라든지 증기압 등이 이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계산식에 대해서 신뢰성을 조금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실제 작업장을 대상으로 계산식을 이용한 노출 농도랑 실제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A사업장, B사업장 대상으로 총 8개의 물질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고요. 추정 농도와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비교한 결과 이제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연구에 제안된 방법으로 호흡보호를 선정을 하였고요. 대상 물질은 사고대비 물질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관법 기준, 그리고 포샤 기준, 농도 계산 기준으로 정리를 하였고 뒤쪽에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전한 곳이야 그 계산 노출 농도에 따른 호흡보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원에서는 국소배기 장치가 있는 경우 면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크게 비교할 수가 있고요. 국소배기 장치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파란색으로 보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화관법 기준은 반면형과 전면형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비교가 좀 불가능했고요. 이렇게 국소배기 장치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소배기 장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화관법에서는 전면적으로 호흡보호구 면제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활당보호 개수가 10 이상인 것들, 200인 것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국소배기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소배기 장치의 포집 효율을 고려해봤을 때 화학물질이 그대로 지금 작업자들한테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이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포샤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제 포샤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지금 농도 계산 기준과 이제 포샤 가이드를 비교해 봤을 때 포샤에서 조금 더 상위 단계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들이 한 15가지 정도 발생이 됐었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염화 매트를 취급을 한다고 했을 때 포샤에서는 비전동시 전면형 이상을 추천하고 있지만 계산 농도로 봤을 때는 비전동시 반면형 이상만 착용해도 된다라는 결론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샤에서도 역시 조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기존에는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갔다면 여기서 한 번 더 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액상과 기상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정보를 확인하고 작업장의 조건을 확인 후에 노출농도 추정하고 활당보호 개수를 통해서 보호를 선정하는 방법이 조금 더 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화관법 기준은 국소배기장치가 없는 경우에 반면 전면형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노출 농도 전면형을 착용해야 되는 작업에서 반면형이 착용이 된다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에 우려가 있고요. 국소배기장치가 있는 경우에서는 호흡보호 면제를 주고 있으나 실제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제 어느 정도 보호 수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할당보호 개수 10인 화학물질 18개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제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포샤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노출 기준 계산은 40개 대상 물질을 했고요. 15개 정도가 포샤 기준을 했을 때 보호구 선정을 할 경우에 좀 더 상위 단계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과도한 호흡보호구는 이제 근로자들의 착용을 깊이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설문을 진행해 봤을 때도 한 35% 근로자들이 너무 과도한 보호구 때문에 나는 아예 착용을 꺼려진다라는 답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호흡보호구 선정 방법은 작업장 환경이 전혀 고려되지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작업장 환경과 화학물질의 특성을 고려해서 노출 농도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호흡보호구를 선정한다면 좀 더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서 작업 환경을 반영한 호흡보호를 선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해성을 갖는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장의 환기 속도, 노출구의 크기, 국소배기 장치의 유무에 따라서 노출 농도가 상이하므로 그에 따라서 호흡보호가 정확하게 선정이 되어야 되고 이 선정된 보호구는 근로자들한테 명확히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선정이 되고 어느 정도의 노출이 예상이 된다라고 인지가 된다면 이제 근로자분들께 호흡보호 설계만 독려하고 이제 중독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잠깐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예. 삼성 엔지니어 홍기현 농도 계산할 때 K값을 보니까 원점에서 보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기까지. 어떤 논리인가 K값은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 B 이상 혼합 인자라고 해가지고 혼합이 완전됐을 때 1로 보고 있고 안 했을 때 0으로 보고 있어서 중간값을 선택을 했습니다. 완전 혼합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것인데 예, 먼저 질문해주세요. 다른 각도에서 좀 질문드리는데 해외 발주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UAE, 레드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어프로치인데 조닝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도에 따라서 레드존, 에버존, 옐로존, 그린존 그래서 각 존마다 착용대에 대한 이렇게 지정해서 그런 발주처들이 있어요. 다른 각도로 보면 잠재 노출 위험성이 큰 곳에서 이걸 적용하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곳에서 적용하는 경우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출발점이 그런 조닝에 대한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별로 이제 보호구를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과도하게 이제 보호가 선정되는 경향이 조금 있어서 그럼으로 인해서 작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착용 안 하면 그게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증발 속도식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증발돼서 이제 예. 그래서 아까 그 물질 중에 일부는 액체가 아니라 기체도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체인 경우에는 이 식을 쓰시면 안 되고 식을 분리하셔야 돼요. 아, 네네. 그리고 지금 제안하신 방법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작업장의 농도하고 그 기준치를 나눠서 우리가 할당계수를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방법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측정한 값을 측정이 어렵거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금 추정할 수 있는 값이라고 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활용한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공단의 내용하고는 크게 다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측정값이 부족할 때 그 농도를 계산을 한 결과를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검토를 다시 해보시면 네. 이게 오히려 이제 방법을 엄청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신다기보다는 기존 방법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좀 타겟을 맞추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농도의 부분이고 이게 또 하나 인식이 실내에서 환기가 아까는 근데 보면 환기 속도가 상당히 충분하신데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 이제 환기 속도가 부족한 부분 때는 이 농도 값이 다 안 나와요. 네. 계산한 값이.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화학사고에서 액체의 경우에는 실내 환기가 이렇게 많지 않을 때는 완화율을 10% 정도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코멘트를 드릴 텐데 네. 아마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두 번째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